선거가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대통령을 원망하고 대통령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 중에 이 지역 마포갑의 당선자 조정우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이라뇨? 선거는 당이 치렀는데요. 선거는 당이 치렀는데요. 그런데 왜 우리가 졌다고 책임을 대통령한테 떠넘깁니까? 지든 이기든 당이 책임져야죠. 이게 조정훈의 발언입니다. (599표) 차이로 승리했어요. 이 지역에서 마포갑. 제가 불쌍해서 살려주신 것 같다. 뭐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선거 참패와 관련된 대통령 책임론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조정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거 아니죠. 선거는 우리 국민의힘이 치른 겁니다. 이기려고 하는 간절함이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. 만약에 뭐 대통령의 이러저러한 언행이나 또는 의대 정원 문제를 다루는 그런 과정이 선거에 부담이 됐다. 그래서 대통령 책임이 크다라고 얘기하려면 그럼 선거 때는 왜 가만히 있었냐? 선거 때 가만히 있다가 이제 당선이 돼서 대통령 임기 3년 남았는데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나 되니까 이제 대통령 눈치 볼 것 없다 하면서 대통령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식의 발언을 함부로 하는 거, 이거 한 팀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. 2026년에 지방선거, 2027년에 대통령 선거, 2028년에 다시 총선이 있는데 아무래도 2년 후 지방선거에서 이기면 대선에 유리할 거고 또 대선에서 이기면 그 1년 후에 있는 총선은 새 정부의 새바람으로 밀어붙여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. 그럼 결국 문제는 앞으로 2년 남은 지방선거를 우리가 잘 준비하는 거고 어떻게 하면 이기는 정당으로 거듭나느냐, 이거 아니겠냐. 그런데 보수정당은 부자정당이고 보수는 강남에 많이 살고 보수는 영남에 많이 살고 보수는 남자고 이런 식의 공식만 믿고 어떻게 되겠지 하고 가다가는 또 질 거다. 어떻게 하면 이제 보수가 부자정당이 아니라 중산층 정당, 서민정당으로 거듭날 거냐.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보수가 영남에 갇혀 있지 않고 충청과 호남으로 그리고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보수정당으로 거듭나게 할 거냐. 우리가 앞으로 2년 동안 이거 해야 한다. 더 멋있고 더 능력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노력을 해야지. 뭐 자꾸 대통령 탓을 하냐. 선거는 국민의 힘이 치렀다. 이게 조정훈의 주장입니다. 다들 촉새처럼 입만 놀리고 시류에 편성해서 또는 공포에 전염돼서 전부 대통령한테 책임 떠넘기고 나만 살면 돼 하는 식으로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는 이 위기적 상황 속에서 처음부터 우리 당 한 사람도 아니에요. 1년 전에 당대당 통합해서 들어온 조정훈이 하는 이 한마디, 정치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
급하면 되도록 가야 됩니다. 꼼수 쓰면 안 됩니다. 선거는 국민의힘이 한 겁니다.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 개입하면 안 된다고 엄포 놓으면서 한 선거 아닙니까? 책임도 온전히 국민의힘이 지는 모습을 보여야 살아날 길이 있습니다. 거듭날 길이 있어요. 네, 다음으로 가겠습니다. 선거구제 무전략이 참패 불렀다. 중앙일보 분석인데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대참패를 했는데 근데 총 득표수를 보면 말이죠. 총 득표수를 보면 우리가 5%밖에 안 졌어요.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득표한 것에 비해서 총 득표수에서는 5%, 5.4% 졌어요. 근데 의석수 차이가 71석이나 났습니다. 이거는 현행 소선거구제라는 이 선거구 특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. 한 표라도 지면 져버리는 거니까. 그러니까 우리가 전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분전했는데 전 지역에서 다 조금씩 5%를 지는 바람에 의석은 71석이나 뺏겨버린 거예요. 이게 소선거구제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수도권에서 우리가 늘 고전하고 있었던 거예요.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. 웬만한 정치학자들, 웬만한 정치평론가들 다 소선거구제 때문에 수도권에서 이 보수 자유파가 고전하고 있다. 다 알고 있어요. 그런데 손을 안 쓴 거예요. 그런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1년 전쯤에 여러분들 찾아보세요. 이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선거구제,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문제를 사실은 이미 제기했어요. 근데 그때 왜 안 됐는 줄 아십니까? 예, 우리끼리니까 솔직히 얘기합시다. 왜 안 됐는 줄 아세요? 영남 쪽 의원들이 반대해서요. 저것들은 소선거구제만큼 좋은 제도가 없거든. 그냥 당에 공천만 받으면 가만히 있어도 당선이 되니까. 이렇게 편한 소선거구제를 왜 바꾸겠어요? 호남 쪽 의원들이 소선거구제가 좋거든. 양당의 기득권 세력들은 소선거구제가 좋은 거예요. 공천받는 게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그것도 뭐 당대표나 대통령한테 줄 잘 서가지고 공천만 하나 받아놓으면 그러면 뭐 선거 하나만 이기는 거거든. 영남과 호남의 소선거구제는. 근데 이자들이 다수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통령 의제로서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을 얘기를 해도 집권당이 국민의힘에서 꿈쩍도 안 했던 거예요. 영남권 다수당이니까. 그 바람에 수도권은 이렇게 열심히 분전하고도 다들 0.2가 부족해서 다들 죽어버린 거예요. 이거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을 했다면 수도권에서도 저쪽이 2명 될 때 우리는 1명은 되는 이런 구도로 만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중앙일보 기사의 지적이 정말 뼈아픈데 빤히 질 줄 알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그대로 쫓아가서 다 죽냐 이겁니다. 선거구제 때문에 백날 해봤자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왜 선거구제 개편을 위해서 제대로 한 번 노력도 안 해봤냐 이거 지적하고 있어요.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. 영남 기득권 세력, 호남 기득권 세력 때문에. 또 저 종북 주사파들의 수도권 기득권 세력도 있어요. 호남 유권자 비중이 특별히 높은 서울 수도권의 몇몇 지역들이 있잖아요. 거기에 현역 의원들이 내가 왜 나한테 유리한 이 제도를 고쳐? 버틴 거죠. 국민의힘이 소선거구제의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어떤 적극적 노력도 하지 않은 거. 이거야말로 자가당착이다. 빤히 자기들한테 불리한 제도인 줄 알면서도 왜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냐. 여론
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왜 하지 않았냐. 네, 이 점은 22대 국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좀 공론화시키고, 이거는 대다수의 정치학자, 뭐 여야를 떠나서 우리 자유파 진영의 정치학자건 저 좌파의 정치학자건 정치 좀 했다는 사람, 정치학 좀 했다는 사람, 정치평론 좀 했다는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한 제도 개선이 하나의 과제로 남아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. 자, 다음으로 가겠습니다.